수업은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말세에 처한 우리들의 취할 자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천천히 다시 보시면 말세에 처한 우리들의 취할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한참 중세시대가 막 커져 나갈 때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시대가 바뀌었죠. 이런 겁니다.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보면은 이제 내일모레가 선거인데 선거하고 이 정치인들이 이런 단어를 잘 써요. 새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낡은 역사를 청산합시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해요. 이제 또 선거 시즌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뭘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자, 오늘날이 이렇죠. 그렇습니까? 지금도 전쟁을 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하고 있고, 저 하마스랑 이스라엘도 계속 시끄럽습니다. 계속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 핵무기가 이제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처음 일본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어요. 그 이후로 원자폭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진 원자폭탄의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력한 이 핵무기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써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안 써먹는지 아세요? 다 죽으니까. 다 죽으니 그렇습니다. 핵무기로 인해서 전쟁 억제력이 더 커졌어요. 이제 전쟁을 심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총이나 쏘고 이렇게 뭐 미사일 정도 하는 거지 너 죽고 나 죽자는 이제 못합니다. 2차 세계대전 같은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상과학영화 같은 데서 이제 AI가 핵무기를 지들이 막 쏘고 터미네이터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세계대전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망하니 많이 일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망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핵무기는 핵 억제력이 더 큰 겁니다. 야, 우리 건들면 다 죽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 죽긴 싫으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거고. 자, 이 시대에 이렇게 핵무기 때문에 전쟁하고 떨고 있는 거고. 그 천달락 보면은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이념과 사상의 결핍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스트모더니즘 얘기를 몇 번 했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공산주의 변형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상대주의, 다 상대주의다. 오히려 억압된 자들이 경험한 그 경험이 진리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공산주의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투쟁 역사에 끌고 갔던 거고 그 이후에 포스트모더니즘은 더 세분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다 갈라지게 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 내가 중요한 거야. 내 경험이 중요한 거고 내 감정이 중요한 거고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다양한 계층으로 쫙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죠.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지금 이제 정치를 해요. 아니, 정치가 아니라 선거를 해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안 복잡해요? 전 요새 이제 볼 때마다 되게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문재인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나면서 문재인 정권이 캐치플레이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플레이로 대선을 치러가지고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김일성 주체사상 가운데 나오는 문구입니다. 근데 김일성 주체사상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김일성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거기서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빼놓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제 했죠. 이렇게. 이게 사실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나와요. 사람이 먼저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김일성. 그리고 김일성 사상이 제대로 백회인 사람만 사람이지 나머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빼놓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대선을 치러 당선이 됐는데 이 5년 동안 나라를 네 사람만 먼저다라는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이 더 극렬하게 갈렸어요. 아주 극단주의로 더 대화와 타협은 없고 아주 극렬하게만 이게 갈린 거예요. 극단주의자들만 이렇게 막 가지고 막 서로 험한 말도 하고, 그러니까 내 편이면 무조건 용서가 되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윤 대통령이 되고 이제 또 치른 총선이에요. 총선이 더 이게 합리적인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이제 많이 벌어지죠. 이 조국당 같은 경우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현재는 제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현재의 말이 되는 걸로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물론 법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구속이 된 게 아니니까 형을 칠 수 있어요. 2심까지 실형이 나온 사람이 대표가 돼가지고 비례당으로 가는데 지지율이 막 높아져.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왜 그럴까? 왜? 여기.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불안과 혼돈 가운데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야, 이거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 이렇게 저는 보고 왜 그럴까? 합리적으로 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울대 법대 교수인데, 딸내미 입시에 이거 뭐 자격증이 뭐니 막 위조해가지고 실형이 나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했어요. 다시 나볼게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회 지도층이라는 서울대 법대 교수가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법을 이렇게 어겨서 해놓고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지지율이 올라가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혼란 가운데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딱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개딸 전체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있었어요. 386을 정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체주의라고.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냥 흘려들어 이렇게. 개딸 전체주의를 청산해야 된다. 근데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 경제를 지향을 하고 시장 경제로 나라가 흘러갑니다. 근데 전체주의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체주의라는 게 들어보셨어요? 전체주의? 공동체주의하고 전체주의하고 같은 말 같습니까? 다른 말 같습니까? 다른 말이에요. 언뜻 보면 비슷하죠. 공동체주의와 전체주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많이 다른 단어예요. 공동체주의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구성원들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깁니다. 근데 전체주의는 기본적으로 구성원 간의 차별을 인정해요.
차별을 인정해서 그 공동체의 어떤 이끄는 지도자들은 다른 구성원과 다른 특별 대우를 받는 걸로 차별화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공동체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위하여 공동체를 구성한 거고, 전체주의는 공동체가 잘 살아야 개인도 잘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주의는 개인보다는 전체의 이익과 목표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전체주의 안에는 전체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전체주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만든 거고, 전체주의는 전체 이익이 무조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 이익에 반하는 개인의 자유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죠? 모두가 다 아는, 전 인류가 다 아는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뭐죠? 뭐예요? 독일의 나치입니다. 나치. 파시즘. 독일의 나치. 그게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스탈린의 공산, 소련의 공산당,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김일성의 주체사상. 이게 다 전체주의. 전체주의. 공통점이 뭐죠? 독재라는 겁니다. 독재라는 거. 이 전체주의를 연구를 했어요. 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을 연구합니다. 저 나라가 쉬운 말로 나름 선진국이었는데 왜 저렇게 무식한 짓을 했지? 이거 궁금했던 거예요. 왜 저렇게 잔인한 일을 서슴없이 했을까? 저 나라가 미개한 나라가 아닌데, 나름 독일이 선진국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을 막 어마어마한 학살을 했어요.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왜 저렇게 잔인한 일을 벌였지? 이 연구를 합니다. 왜 했을까? 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전범들을 이제 법정에 세워요. 2차 세전에 나쁜 짓 한 사람들을 법정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만이라는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극악무도한 전범이 있는데, 그거 법정에 쓴 그 아이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요. 왜 그러냐? 여기서 표현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 있어요. 악의 평범성. 이 사람이 키도 작고 왜소하고 아주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한 사람은 굉장히 흉악스럽게 생기고 우락부락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키도 작고 왜소하고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렇게 잔인무도한 일을 한 걸 보고, 야, 이거 희한하다. 왜 그랬지? 이걸 계속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사람 심리를 조정을 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요. 이게 어떻게 밝혀지냐면 이 실험을 해요. 잘 들어, 재밌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이냐면 10명을 딱 놓고 9명은 짰어요. 9명은 짜고 1명은 몰라, 이 사실을. 그리고 이제 화면 같은 데 보여줘요. 이 긴 막대기하고 작은 막대기를 이제 A하고 B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 A보다 B가 긴 막대기예요. 그럼 긴 막대기를 누르는 거야. 그럼 B를 눌러야겠죠? 처음에는 다 B를 눌러. 되게 단순한 테스트예요. 짧은 막대기와 긴 막대기. 당연히 긴 막대기에 B니까 B를 눌러. 몇 번은 계속 다 B를 다 똑같이 눌러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B가 더 긴데 몇 명이 A를 눌러.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0번은 몰라. 1번도 9번 짠 거예요. 짠 시나리오대로 갑니다. 한 2명이 A를 눌러. 저 10번은 눈이 삐었나? 이래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점점점 자기는 B가 긴데 자꾸 더 많은 사람이 A가 길다고 자꾸 누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망설이게 되고 나중에는 A를 누릅니다. 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떤 심리가 있냐면 다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다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군중 심리라고도 하고 다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는 이 사람의 심리를 잘 조종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을 잘 연출을 합니다. 상황을 만들어요. 그게 독일의 괴벨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괴벨스. 히틀러를 만든 장본인인데 뭐한 사람이냐? 아주 유명한 선동가예요. 선동가. 막 대중연설을 막 선동을 해. 선동을 해. 그리고 거짓말을 할 거면 세게 해라 이거야. 이 사람이 유명한 얘기예요. 거짓말 할 거면 세게 해라. 그 거짓말이 이거 거짓말이네 하고 증명하는 데까지 이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이미 대중들한테는 낙인이 돼 있다. 찍혀 있다.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세게 해라. 이 괴벨스가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특별하다라는 어떤 의식을 자꾸 주입을 했어요. 독일이 아리아인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독일 순수한 아리아인의 혈통을 이은 독일 민족은 남다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이게 되는 거예요. 독일 민족이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그러니까 막 천정부지로 히틀러가 막 뜨는 거야. 하이 히틀러. 어떻게 했다고요? 상황을 연출합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소수의 봤나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긴가민해 하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게 돼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또 유명한 밀그램이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테스트래요. 복종하는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복종 테스트래요. 아르바이트 되면 이제 모집을 해요. 광고를 해요. 이거 무슨 뭐죠? 임상 실험 같은 거에 응해라. 이거 뭐 비용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 알바 보고 갔어요. 신문에 광고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 사람만 모르고 다 짠 거예요. 어떤 걸 짜냐?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몇 와트 막 올라가. 그러면 여기 이제 하얀 가운 입은 박사가라는 사람으로 소개받은 박사가 따와가지고 내가 누구누구 박사인데 당신은 단순한 거다. 내가 신호 보내면은 버튼을 눌러라. 그럼 여기 앞에 있잖니? 지금 신호는 1번 몇 와트. 이번에는 2번 몇 와트. 이렇게 내 신호 보내는 걸로 단계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당신 그것만 해주면 돼. 얼마나 단순해요? 그럼 이제 꿀알바야 꿀알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박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누르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와트 수가 작으면 별로 반응이 저기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 이거 테스트한 중인 거니까 해. 알았다고. 처음에는 약하니까 별로 소리를 안 질러. 좀 세지면 아프네. 예를 들면 거야. 이렇게 돼. 점점점 막 와트 수가 올라가고 으아 나 죽는다 막 이래요. 이 사람이 겁이 나는 거야. 다음 방에 들으면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걸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이 박사는 압박을 해. 이거 왜 안 눌러? 눌러야지. 아니 저 죽는다고 하는데 괜찮아. 이 사람은 뭘 해가지고 안 죽어. 괜찮아. 근데 막 죽는다고 살려 막 그래. 하니까 이거를 해요. 이게 테스트합니다. 이걸 쭉 했는데 독일 사람은 85%가 마지막 단계까지 눌러요. 미국은 한 65%가 20% 차이 납니다. 왜 20% 차이 나지? 이것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독일의 어떤 문화, 어떤 교육 체계가 이 위계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이런 체계였어요. 상명하복 이런 거 군대처럼 착착착 이런 교육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시키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뭘 사람의 심리를 발견하냐면은 책임을 회피하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시켜서 하는 건데 뭐 내 책임은 아니야. 저 박사가 시켰잖아. 내가 무슨 박사야? 박사가 시킨 대로 따라 하는 거지. 이런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 멀쩡했던 나라가 유대인을 저렇게 아주 극악무도하게 죽였구나. 이게 나온 거예요. 유명한 겁니다. 이 실험이. 이 파시즘이 이게 뭐라고요?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뭐라고요?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개인은 없어요. 전체 목적에 반하는 개인은 반동자가 되는 거예요. 전체 목적에 반해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 심리를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만들어내요. 이 기술자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분명 이 막대기가 길어. 근데 나 빼고 다 이게 길대. 저게 맞나?
따라가려고 하는 군중심리. 그러면 요렇게 이 멀쩡 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이게 맞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뭘 한다고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연출. 상황을 잘 만들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괴벨스의 선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을 장악합니다. 같은 얘기만 계속. 사람들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쟤도 맞다 그러네? 맞나 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전체주의예요. 이 전체주의. 근데 한동훈 뭐라고 했냐면 개딸 전체주의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전체주의. 말이 안 맞는데? 근데도 맞다고 하잖아요. 맞다고 해요. 이 박용진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강남 강북 을인가에 2선 했어요. 대표 경선도 나오고 대선도 나왔고 이재명이랑 한판 붙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공천을 안 줘요. 불공정이야. 누가 봐도 불공정한 거예요. 근데 개딸은 맞다 이거야. 이게. 이재명이 맞대면 맞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조순이라는 여자가 갔거든요. 변호사로. 근데 이 변호사가 완전 웃기는 변호를 많이 해가지고 성폭력을 한 나쁜 놈을 변호를 막 한 거야. 보이스피싱 나쁜 피해자 변호가 아니고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나쁜 놈을 변호한 게 막 나오니까 막 들끓은 거야. 안 돼. 그러면 박용진이가 계속 2등이었거든요. 2등으로 승계를 안 시켜. 네.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전체주의의 무서움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흘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도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를 본인이 잘 몰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맞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독일이라는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그 나치 독일은 그 당시에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게임도 안 되고 나름 괜찮은 나라였어요. 근데 왜 저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벌였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 잡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벌였지? 가능했어 이게? 그랬더니 일이 나오는 거야. 사람 심리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야.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지배받으면 요새 말로 가스라이팅 이런 거죠. 그걸 잘 만들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기술자들. 전체주의를 뭐랄까요? 전체주의를 좋아하는 전체주의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이나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독재한 사람들입니다. 뭐를 통해서? 전체주의를 통해서. 마오쩌둥 홍위병 아시죠? 어린애들 막 손대가지고 막 그게 좋다는 거야 이렇게. 결국 끌고 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주의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내가 전체주의에 빠져있는 날을 생각 못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다라는 의식을 심어줘요. 아리아인의 순수한 혈통을 이은 독일 민족이 유대인은 아리안의 순수한 혈통을 이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자 보세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산이라고 하는 양궁 선수 있습니다. 일본 올림픽의 3관왕 양궁 3관왕을 한 안산이 페미니스트 같아요. 근데 얘가 이번에 국가 선발에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무슨 식당 일본 출국장 비슷한 그 컨셉으로 한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뭐라고 썼더라?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뭐 신일이 많다는 동 이런 걸 써서 뭐라고 매국노가 많다고 썼다 그래. 매국노가 많다고 인스타에 올렸더니 그게 맞아. 우리나라 매국노가 맞다고 막 댓글이 막 쫙 가는 거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봤더니 전라도 광주에 있는
아예 쇼핑몰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거리처럼 만든 거예요. 여기는 중국 거리, 여기는 일본 거리, 여기는 어디 거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일본 거리에 있는 일본 출국자, 일본 안 가도 일본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이겠죠. 그렇게 간판을 짜가지고 한 거예요. 음식점에 음식점. 근데 그걸 보고 매국노가 많다고 썼더니 거기에 맞아 우리나라 매국노가 많어. 뭐 어쩌자고 난리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음식점이잖아요. 식당 사장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매국노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또 다시 또 안산이 뭐라고 했는데 그 안산을 지지했던 사람 더 왜 욕을 먹었냐면 안산이라는 양궁 선수가 활을 쏘면은 관역에 맞았나 안 맞았나 조준경을 봐야 돼요. 조준경 일제야. 조준경 일제인 거야. 일제를 쓰면서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들인 거 이게. 조준경을 일제 써.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매국노가 많지 이게 썼어. 그리고 전에 인스타를 막 또 보니까 뭐 사케집 가서 뭐 먹고 막 그래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뭐가 빙의가 되는 거야. 나는 독립투사 애국, 응? 독립투사로 빙의가 돼가지고 막 이런 거. 그게 또 맞다고 막 댓글 쓴 인스타만 그 인스타를 누가 또 거꾸로 타고 들어갔더니 그 인스타에 맞다고 응원했던 사람도 다 일제를 쓰고 난리 났어요. 막 피카츄 있고 막 있어 집에. 그리고 무슨 공주지? 뭐 변신하는 공주 막 있고 막 그래요. 그 댓글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맞다고 매국노 맞다고 막 떠들었는데 그걸 거꾸로 타고 막 들어가가지고 정의를 쫙 했더니 막 대인들 이렇게 이 말이 앞뒤 안 맞는 거죠. 말이 앞뒤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나라가 일제에 식민지 있었던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이미 독립했어요. 독립해가지고 지금 같이 가. 경쟁하면서 가요. 근데 자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 미래가 없다는 동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지금 독립을 할 건 아니잖아요. 독립돼 있는데 독립투사로 빙의를 시키는 듯한 나는 역사의식이 있어. 뭐 이렇게 그렇게 자꾸 주입시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은 내가 독립투사인 줄 알아? 말이 앞뒤 안 맞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습니다. 개념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개념 연예인을 잘 봐야 돼요. 이쪽 좌파 쪽이 많거든요. 좌파의 발언을 하면은 개념 연예인이라고 그래요. 우파 쪽 얘기를 하면 개념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은 개념 연예인이 하는 거가 맞다고 하는 거야, 따라가. 제가 맞다고 해서 받겠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 박사입니다. 사실 박사가 아니었어요. 흰 가운만 입고 이거 시키는 사람이었지. 권위가 있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 휩쓸려서 내가 이게 맞는데 다 얘가 맞다고 그러네. 그럼 소수의 의견은 침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맞나 봐. 따라갑니다. 이거에 기술자들이 하는 게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이거에 잘못 걸려들어가면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도 내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나는 개념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빙의에 있어. 나는 독립투사야. 나는 애국자야. 이게 빙의가 돼 있는 거고 순간 애국자지. 순간 조준경으로 보는 건 보는 거고 순간 애국자는 거예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 무슨 독립투사로 빙의돼 있나 이거를 몰라. 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개념 있는 게 아니고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돼. 전체주의. 아까 대표적인 나치즘입니다. 히틀러의 나치즘, 파시즘, 그다음에 공산당, 스탈린, 마오쩌둥 중국, 그리고 뭐예요? 김일성의 주체자. 이거 공통점 뭐예요? 독재자들이고 전체주의에 대한 설명 뭐냐? 공산주의가 됐던 뭐가 됐든 파시즘이 됐던
이건 뭐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인 거예요. 뭐에 대한 수단이에요? 독재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스의 공산주의를 제대로 정치적으로 실현한 공산주의 지도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거든.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쉬운 말로 선동을 해가지고 내 권력을 잡아서 독재를 하고 싶은 거지 공산주의를 여기 땅 위에 실현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근데 거기 잘못 선동이 되면 내가 뭘 완장찬 줄 알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응?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게 맞다가 계속하면 안산짝 나는 거 안산짝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게 매국노가 많지? 저 매국노야. 그때는 내가 애국자죠. 근데 조중경으로 일제권 쓰면서 만나 볼 때는 모르는 거야 이게. 모르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나름 무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결함이 없어요. 나는 옳아. 그래서 뭘 안 해요? 사과를 안 합니다. 특징이에요. 사과를 안 해요. 왜? 나는 결함이 없는 사람이거든. 사과를 안 해. 대표적인 3.8 운동권들입니다. 나는 민주화 투사였기 때문에 나는 특권을 내도 돼. 이런 심리예요. 한동훈이가 3.8을 청산하자고 하니까 임종석이 얘기했죠. 민주화 세대에 빚진 거 아니냐. 빚지긴 왜 빚죠? 그렇게 따지면 건국전쟁에 나온 이승만 대통령도 빚을 많이 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먹고 살만하니까 민주화도 하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겨낸 민주화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해. 그건 독재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독재고 민주화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화 특별법이라는 것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상이 그런 거예요. 386들이 민주화 특별법을 만들려고 막 제시했는데 통과가 안 된 것뿐입니다. 민주운동한 자식들은 특별전형도 막 보내주고 연금도 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6.25 전쟁 참전연사들을 더 줘야 되는 게 맞죠. 더 줘야 되고 맞지. 근데 그거는 아니라 이거야. 민주화가 최고야. 민주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 그 정도는 그거는 받아도 돼. 내가 그거 큰 죄진 거야? 그 정도 고생해서 받아도 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안 해요? 사과를 죽었다 깨라도 안 하는 거야. 잘못한 게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억울해. 그걸 깜빡하는 거예요. 한명숙 전 총리도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 나고 깜빡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억울하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법원이 잘못된 거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집단주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 얘가 거기에 물들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게 뭘 안 해요? 사과를 안 한다. 죽어도 안 해. 근데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내가 사과를 왜 해? 그럴 수도 있지. 모든 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언론을 아주 집요할 만큼 통제하려고 하죠. 그런 거예요. 자, 윤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론을 제대로 똑바로 보도하도록 합시다. 이제 막 난리가 나죠. 언론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대로만 보도를 해. 제대로 있는 그대로만 보도를 해. 이게 맞는 겁니다.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걸로 보도해야 맞는 건데 여기는 그게 틀린 거야. 그게 틀린 겁니다. 언론 손에 넣어야 돼.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프레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요? 뉴스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거든요. 세상 일을 어떻게 알아요? 뉴스를 통해서 아는 거지. 그럼 그 뉴스를 누구 입맛에? 내 입맛에 맞게 나가야 돼.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학생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언론이 다 짜고 다 갔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어떤 상황이었으면 탄핵은
안 됐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 유튜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는 유튜브 채널이 많지 않았어요. 특히 정치적으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 지상파니 종편이 그거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다 간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게 긴데. 내가 이게 긴데 다 이게 길다고 그래. 이게 진짜 긴가 봐.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을 하고 유튜브 채널로 많은 이쪽 우파 쪽도 많이 유튜브 쪽에 선점을 해가지고 막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는 유튜브가 꼴배기로 죽겠는 거예요. 이 쉽지가 않아. 이 상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 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막 정보가 이쪽 정보도 이쪽 정보도 다 들을 수 있게끔 이쪽만 들어가야 돼. 이쪽도 막 본단 말이야. 쉽지가 않아. 꼴보기 싫은 거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쪽 동네가 많이 있었으면은 탄핵은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무슨 일하는 거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를 경계하는 게 맞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치, 파시즘, 공산주의 다 뭐예요? 전체주의, 전체주의. 개인의 이익과 권리는 없어요. 전체 이익의 목적, 전체 뜻에 반하는 무조건 아웃이야. 자 빼. 다양한 의견은 없어요. 그냥 말이 안 돼. 나가.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건 왜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 상황에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썩은 상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썩은 상자 이론. 상자가 썩었어. 근데 거기 사과를 놓으면 사과가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썩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다 썩진 않겠지. 중요한 건 뭐예요? 썩은 상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주의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만들고 사과가 이 안에 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담기면 이쪽 사과 옆 면에 붙어 있는 사과가 썩어요. 이 사과 썩잖아요. 이 사과 옆에 있는 사과가 썩는 거야. 썩은 상자 이론이에요. 이 상황을 연출하고 만드는 거. 그거를 경계해야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결국은 전체주의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독재자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신을 부정해요. 왜? 내가 신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신이 돼야 돼. 다 내 마음대로. 이번에 누구죠? 푸틴이도 대통령이 됐잖아요. 5선이야 5선. 종신집권하는 거죠. 시진핑도 또 가는 거예요. 김일성 동네는 3대 때 세습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능해요? 왜 가는 거죠? 집단주의가 이미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중국에는 구글이 안 돼요. 페이스북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통제. 썩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나오려고 탈출하면 못 나가게 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체주의는 뭘 해야 되는 거라고요? 경계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파시즘, 히틀러 같은 또 되면 되겠어요? 히틀러같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저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전체주의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썩은 상자에 들어있는 사람이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개념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개념 있는 게 아니죠. 쏟고 있는 거지. 그래 일본이랑 한판 떠야지. 잘못된 사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멍청한 사고인 거예요. 국제화 시대에.
혼자 원시 시대는 혼자 자급자족하죠. 지금 글로벌 시대 다 주고받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 주고받은 게 많아요. 선의 경쟁을 해가지고 일본 어떻게 하면 더 이겨볼까 이게 맞는 거예요. 야 쟤 나라랑 원수니까 야 상중도 하지 마.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근데 반일운동하면 내가 깨어있는 애국지사인 줄 알아. 착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어서 상황. 친일 버튼을 누르면 발작을 해. 안산을 막 응원했다니까요. 이 꼴패미들 정신 나간 막 응원을 해. 거꾸로 인스타 타고 들었더니 막 나온다니까. 피카츄나 무슨 막 나와. 일본 캐릭터 막 나와. 왜 이렇게 매국노가 많지? 조중경을 일본 거 쓸까?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뭘 경계해야 된다고요? 전체주의가 어떻게 상황을 만들고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고 어떻게 끌고 가는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사람은 생각보다 우매합니다. 이게 분명히 긴데 대부분 이게 길다 보면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 심리를 조종하는 기술자들이니까 전체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기술자들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표현하는 거야. 지금 혼란스럽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돼요? 송영길이 뇌물 받고 지금 있는데 내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보내달라는 거야. 날 내보내줘라. 나 선거운동 해야 된다. 내보내줘라. 말이 돼요? 안 되는데 떠들어. 내보내줘라. 또 당을 만들어. 출마해. 송영길이 왜 저럴까요? 자긴 죄가 없거든. 내가 이 정도 받은 건 괜찮은 거야. 더 나쁜 놈도 많은데 나는 민주화 투사인데 이런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개념 있는 거 깨시민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뭐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민주화 시민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과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뭐예요? 민주화의 제대로 된 민주화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거지, 우르르 따라가고 그 상황에 놀아나는 거는 민주화 시민의 자격이 부족한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자 봅시다.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새 시대의 섭리는 낡은 시대의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이므로 그 시대에 대하여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설명하십니다. 자, 더 보시면, 자,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이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냐? 인간은 중심될 수가 없어요. 왜?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 상대적이에요. 기준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만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냐? 이걸 찾아야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성경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예수님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언제 어디로 오느냐, 이게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궁금한 거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게 계시록이고, 얘는 계시를 받았다 이거야. 뭐에 대한 계시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올 것이냐. 그 계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가장
성경,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플러스 기대하는 건 뭐예요? 다시 온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올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딱 푼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푼 핵심 포인트 뭐냐? 계시록 4장 2절 3절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소원인데? 기독교인들이요 뭐가 소원입니까? 재림주의는 맞지 않은 게 소원 아니겠어요? 그럼 언제 어디로 올 거냐? 어디 계시게 돼 있냐? 계시록에 계시됐다 이거야. 그럼 계시록을 푸는 거에 딱 필요 없고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올 거냐? 그걸 풀어야 진짜 계시록을 풀었다 이 논리인 겁니다. 롤러 목사님의 논리 그런 거예요. 풀었더니 뭐예요?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이 뭐예요?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있는 이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우리나라 태국 모양을 뜻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냐? 그럼 계시록 19장 4절에 또 24장 노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라 분명히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좌 위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뭘로 표현했어요? 벽옥과 홍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태국 문양이죠. 그럼 어디로 온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으로 재림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럼 섭리는 어떻게 옮겨졌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옮겨요? 대한민국으로 섭리가 옮겨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러한 새 시대의 섭리는 낡은 시대의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이므로 그 시대에 대하여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게 뭐예요? 이단 논쟁인 겁니다. 새 시대가 밝으니까 구시대하고 갈등이 있다. 이 얘기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 오셨어요. 그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영을 받았습니까? 받았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다가 왜? 없는 얘기를 하고 들어버리고 하는 얘기. 왜? 하나님의 신약 복음의 말씀이니까. 그 당시에 책이 쫙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까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드려야지. 왜 너는 예배당 안에 너는 바깥에서 기도해? 그건 말이 안 맞아. 이러는 거거든요. 그냥 이 기독권들이 싫은 거예요. 나는 힘이 있고 빽 있어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더벅머리 총각이 나타내가지고 하나님 공평하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데 왜 네가 공평하다고 그래? 저 어부나 세리 창녀하고 나하고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난 다르지. 예배당 안에 있는데. 근데 애들은 그게 잘못했어. 이게 맞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대서를 듣는 거예요. 이다so를 듣는 겁니다. 새 시대를 열려고 하니 그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시 오마 약속하셔서 계시록 보면 대한민국 땅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고. 예,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 오셔가지고 이루시려고 딱 뜻을 펼치려고 하니 누가 환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랑을 누가 기다려?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름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막 발전했어요. 중세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막 권력도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재산도 막 돈도 막 어마어마해요. 권력이. 누굴 환영해야 되는 거야? 재림님을 환영해야 될 신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으로 오시는 거니까. 근데 환영을 안 해. 안 돼. 똑같이 젊은 아버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새 말씀을 펼쳤는데 인정을 안 해. 안 받아들여. 똑같이. 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원래 아버님은 이 교회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종교를 없애버리러 오신 거죠. 없애버리려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와 부자지간의 관계지 종교 필요 없다. 뜻이 이루어지면 그런 거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 기도를 안 했어요. 대화를 한 거지. 목사님 어딨어?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뜻을 이 땅에 이루게 오신 분이 메시아, 재림주님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였으면 그냥 교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들려고 아버님은.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만드십니다. 1954년도에 세계 기독교 통일 7년 협회를 만들어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교회가 아니죠.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를 만듭니다. 54년도에. 그리고 재림주님임을 누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신부 역할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면 기독교인들이 증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림주님 오셨습니다 하고 온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 다 알리고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데 기독교가 신부 역할을 못하죠. 못하니까 아버님이 재림주님이 오셨는데도 재림주님을 밝히지 못했어요. 누가 밝힙니까? 처음으로? 대중 앞에? 누가 밝혀요? 진짜 부인, 우리 어머니 밝혀요. 신부 역할을 해야 기독교인을 못 밝히니까 이제 어머님이 1992년도에 세계평화 여성연합을 창설하시고 어머님이 세계평화 여성연합의 총재로서 전국 순회를 하면서 아버님을 밝혀요. 내 남편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재림주님을 오신 분입니다라고 처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92년도에. 누가 밝혔다고요? 어머님이 밝힙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을 92년도에 만드시고 92년도에 전국 순회를 하면서 어머님이 진짜 신부죠? 신부로서 뭐예요? 아버님을 재림주님으로 밝혀요. 그리고 93년도에 아버님이 성약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성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도 무슨 시대가 펼쳐졌어요? 신약 시대가 펼쳐졌죠. 재림주님이 오신 지는 더 오래전 1920년대 태어나셨지만 원래 그 당시에 받아들였다면 1954년도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창설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받아들였다라면 그 당시에 뭐예요? 성약 시대가 되고 선포를 하셨겠죠. 근데 뭐예요? 아버님 말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섭리가 40년 연장됐다고. 뭐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로 인해서 섭리가 40년 연장됐다고 얘기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92년도에 신부 역할을 해야 할 기독교가 안 하니까 신앙을 안 받아들이니까 세계평화여성연합을 만드시고 어머님이 총재로서 부인이 남편 진짜 신랑은 우리 메시아예요. 재림주님으로 밝혔어요. 93년도에 뭘 선포하신다고요? 성약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54년도부터 40년 지나면 40년 지나서 성약 시대를 발표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이러한 새 시대의 섭리는 낡은 시대의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나는 것이므로 그 시대에 대하여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첫 번째도 그랬죠? 상충했죠? 구약시대. 재림하셨을 때도 상충해서 40년 연장해서 재림주님으로 어머님 선포하시고 뭐예요? 성약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럼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낡은 시대의 환경에 집착되어 안도하려고 하면 낡은 시대와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마음에 느껴지는 신령을 따라 새 시대의 섭리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시면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낡은 시대의 환경에 집착되어서 안도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낡은 시대와 더불어 심판받게 되니 낡은 시대의 환경에 집착되어서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안도하려고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자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신약 복음의 말씀을 펼치는데 쉬운 말로 모세 오경에만 10계명에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매달 낡은 시대 환경에 매달려 있는 거죠. 문자에 얽매여서. 끝까지 성약 시대 새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오셨는데 또 문자에 얽매여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말세에 처한 현세인들 보면 말세에 처한 현세인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을 감득하도록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는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새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말세에 처한 현세인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한 신령을 감득하도록 힘써야 된다. 뭐라 하는 얘기예요? 나를 비우는 연습. 쉬운 말로 돌을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으로는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새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죠.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기존에 있었던 틀에 박혀있는 문자에 얽매이는 거, 거기에 집착되지 말고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새 진리를 찾아야 된다. 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2단 교회라고 안 갔어요. 장로교회 출신이니까 2단 교회 망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친구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사는 사람 소원 한 번만 들어줘라. 한 번만 가자. 간판만 보지 말고. 그때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원리 말씀 듣습니다. 타락을 들 때는 거 아니에요? 어머, 선악과가 궁금했는데 저기 선악과였구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도 뭐가 안 받아들여져요? 이단이라는 얘기가 하도 들어가지고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가 하도 들어가지고 진짜 메시아가 맞나? 이게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그랬더니 거기 당시에 수련 담당하셨던 분이 그분도 지혜로운 분이죠. 재림주님이 왔다가 하면 내가 왔다가 하면 네가 믿을 거냐? 안 왔다가 하면 또 안 믿을 거냐? 나한테 묻지 말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한테 기도. 그죠?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답을 찾을래? 사람 말을 믿을 거냐? 하나님한테 답을 찾아라.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7일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 놓고? 재림주님이 오신 게 맞습니까?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주님이 맞습니까? 이걸 놓고 7일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수련 받고 물었더니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답으로 둬야지. 7일 금식을 해가지고 7일째 몽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계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구나. 문성민 선생님이 재림이 맞네. 맞아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죠. 맞습니까?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됐으면은 못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맞겠어? 이러고. 그렇죠? 왜?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뭐예요?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도해라. 계시를 받으니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으니까 결정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60년 넘게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래야 된다. 이래야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말세에 처한 현세인이 이래야 뭐예요? 새 시대의 섭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새 진리를 그래서 찾게 되신 거죠. 찾게 돼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된다. 근데 이러기가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 쉽지 않아요. 뭘 못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단판기도 해가지고 받았으면 끊임없이 가야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 원리 강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7일 수련, 20일의 수련, 40일 수련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원로 목사님처럼 뜻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중에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사라졌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계시를 받았던지 또는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못 받았으면은 밍숭맹숭하니까 그런 것도 같네 이러고 있다가 안 갈 수도 있고, 확실하게 몽실을 받았는데도 안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공부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부터 타락 복귀를 쫙 공부하고 다시 또 쫙 공부하고 계속 공부를 해요. 왜 합니까? 왜? 이 귀한 새 진리의 말씀을 상속받은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 이 공부 많이 했죠? 사람 여기 있다. 하나님 대할 수 있고 사탄 대할 수 있는 뭐에 있다고요? 중간 위치에 있다.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성을 분립할 조건을 세워야 한다.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 3개도 계속 공부해요. 1번, 2번, 3번. 3번 왔다 갔다 한다. 사탄이 악령이를 통해 가지고 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려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이게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 ing야. 끝난 게 아니, 마침표를 찍질 않았어요. 진행 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래요?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도 계속 훈독회를 강조하셨고, 나도 언젠가는 연기 갈 거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이 아버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훈독하라고. 왜? 아버님도 당신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당신이 훈독을 했다고. 그럼 아버님 훈독을 했어요. 왜 합니까? 끊임없이 공부해서 뭐해? 결국 공부해서 뭐라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니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이 지식과 같은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없어요.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얘가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놀고 있잖아요.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계속 건드려. 이 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특히 2세, 3세 아들, 딸 잘 들어봐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 1세대 어르신들처럼 단판 기도를 해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일주일 금식을 하면 하겠어요? 그럼 못하겠지, 용건아. 거기 힘들잖아. 나도 못할 것 같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성화학생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 성화학생 때 뭐 한다고 하루 금식 해본 적 있습니다. 하루 금식 하는데도 형, 되게 힘든 거네. 뭐 그랬거든요. 배가 엄청 고파. 그런 거거든요. 근데 1세대 어른들은 이렇게 목숨 걸고 갔단 말이에요. 일주일 금식하고 막 가요. 그래서 재림주님을 영접하고 귀한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 그 중에도 못 가신 분들도 떨어진 분 많이 있지만 가고 있다고. 그럼 이 제일 좋은 거를 대를 이어서 가게 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말로 보물 중에 보물이니까 가기를 바란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고생을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받은 거야 이렇게.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2세래. 태어나 보니까 3세라고 그러는 거 그런가 보다. 얼마나 좋아. 손 붙들고 댕기는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댕기는 거 이게. 그래서 뭐가 없을 수 있어요? 간절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간절하지 않아. 원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죠. 재림주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재림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그러면 대를 이어서 가려면 어른들 1세대, 2세대 어른들의 말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가치관으로서 말씀이 들어와야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길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참된 길이야. 진짜야.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경험을. 목사님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맞아. 오셨구나.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장모님도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학생 때 원리 강의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없었대요. 근데 교회를 졌대. 흙으로 어떻게 졌대요. 허름하게 흙을 졌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꿈에 보니까 허름한 집이 꿈에 가니까 궁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궁전이 왕관 쓰고 아버님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맞나 보네. 실제로 보면은 토담집이야. 쓰러져가는 흙으로 진 집. 근데 꿈에서는 그렇게 봤다. 맞나 봐. 이런 거. 그런 경험을 해야 가는 거 이게. 맞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진리 말씀이 맞구나.
가야겠네라고 동기부여가 돼야 가는 거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까?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교육의 포커스는 이 1세대 어르신들, 엄마 아빠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성장하는 이제 3세 아들, 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분들은 저를 포함을 해서 어른 세대들, 엄마 아빠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진리 말씀이 맞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하고 가고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2세, 3세 타이틀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근데 고민은 뭐냐? 2세, 3세 아들, 딸들이 이 말씀을 1세대, 2세대처럼 받아들일 거냐가 고민인 거야. 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 우리 찬웅이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앞에 앉는 거 보니까 잘 받아들여. 다행이에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우리 용건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명진 씨? 어때 받아들이고 있어? 명진이? 어때? 고개만 뚝딱하는 거야?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인지는 받아들여요? 이내도?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거 아까 정치 시즌이기도 하고 전체주 얘기한 거는 서두에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신 것이다. 선주권의 중심을 재림주님을 대한민국 땅에 보내서 말씀을 펼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주의는 이 말씀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쏘가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걸 버릴까 봐 그런 겁니다.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볼까요? 처음으로. 자,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작이 된다.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뭐예요?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뭐예요? 세우시는 것이다. 세웠단 말이에요. 섭리가 대한민국 땅을 옮겨서 세웠어요.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전체주의는 하나님께서 세운 이 기준과 반대예요. 반대. 그렇기 때문에 왜? 결국은 독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건데 공산주의도 또 말씀드리지만 마크스의 이론을 제대로 펼친 이가 아무도 없어요. 마크스의 이론은 그냥 도구인 거예요. 뭘 위한 도구입니까? 독재를 하기 위한 도구. 내가 독재하기 위한 도구예요. 내가 신이 돼야 돼. 나는 결함이 없어. 나는 내가 다 해야 돼.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귀한 존재들. 전체주의는 개인이 귀하지 않아요. 전대 뜻에 벗어나서 죽여버려. 우리 되는 거거든요. 반동문자가 있는 거예요. 아웃, 안 돼. 묵살해. 왜?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기 시즌이기도 하고 짓는 거예요. 뭐라고? 속지 말라고. 왜? 아주 선수들이니까 교묘하게 선수들로서 교묘하게 끌고 가니까 안상 같은 애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 되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는 애국자를 했더니 내가 모순된 사람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이 말씀을 명확하게 새겨서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지. 보고 쏘가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쏘가 넘어가려면 그냥 정신 차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주의 무서운 거야. 잘못하면 히틀러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잘못하면 소련 되는 거야. 이거 안 돼.
깨신인 척? 깨신이 아니죠. 우쭐한 것뿐이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된 게 아니죠. 된 게 아니에요. 그 선동에 그냥 장단 맞춰 놀아나는 광대에서 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학생 잘 듣고 있어요? 왜 이해를 왜 한다고요? 대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이렇게 새 진리를 엄마 아빠의 새 진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새 진리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대를 이어서 이 길을 같이 가게 하기 위한 공부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씁니다. 왜?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강제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지 진리가 너를 구속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을 구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없는 거 이거. 내 인생을 왜 간섭합니까?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삶의 가치관을 제시하는 거고 이 가치관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이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이거를 강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강제한다고 해서 강제가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커요. 누구보다 커요. 하지만 강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선택이야 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죠.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책임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받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 선택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받아들여서 난 죽어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질문하시고 잘 받아들여서 대를 이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대를 이어서 행복한 삶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